안녕하세요. 설명하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로 할리 랩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오픈소스는 개발자가 코드를 공개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 하려는 것도 바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20분 만에 할리 랩을 만드는 겁니다. 할리 랩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요. 말 그대로 사용자가 할 일을 적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이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대충 이해하기고요.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 앱인지 알아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출처와 다운로드 방법을 소개할 거고요. 파이어베이스 연결은 DB 자체가 오픈소스 만든 사람 걸로 연결되어 있어서 확인이 불가해서 이거를 우리 DB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서 제대로 코드가 애플과 구글 기기에서 돌아가는지 확인할 거예요. 이후에 프로젝트 코드를 짚고 넘어가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이 GitHub 프로젝트가 원본이고 투두 앱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래로 내려보니 대충 이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URL이 하나 있는데 이건 작성자가 쓴 아티클이에요. 해당 아티클을 눌러보면 이 앱을 만드는 과정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앱은 실행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가운데에 더하기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할 일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하면 이렇게 할 일 목록이 뜨게 되고요. 오른쪽 태그와 상단의 날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았으니까 프로젝트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GitHub으로 돌아오면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2년 전에 최초로 작성된 거라 그냥 다운받으시면 에러가 정말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말고 제 GitHub에 제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으니 여기 제 GitHub 링크에서 받아주세요. 오른쪽 위 클론을 눌러서 편하신 방법대로 다운받으시고 GitHub가 처음이시면 그냥 여기 다운로드 짚으로 하시면 됩니다. 플러터 클린을 먼저 돌리고요. 플러터 펍 get을해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가 켜져 있는 상태라서 그냥 플러터 런을 바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앱 실행도 같이 해줍니다. 근데 에러가 뜨고 있어요. 파이어베이스 이니셜라이즈가 안 돼 있다는 건데 이 에러는 왜 뜨냐면 해당 프로젝트를 개발한 사람의 DB로 연결돼 있고 관련 파이어베이스 설정 파일이 지금 미싱인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설정 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우리 DB로 연결해서 우리 설정 파일을 넣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여러분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DB가 제 DB로 연결되어 있고 설정 파일도 함께 GitHub에 올렸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의 DB로 연결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고, 그럼 다음 스텝인 파이어베이스 연결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들어와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투두 앱이라고 원본하고 똑같이 줄게요. 그리고 여기 계속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합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사람 팔 뒤에 있는 플러터 아이콘을 눌러서 내 프로젝트로 연결해 줄게요. 일단 명령어를 돌려서 CLI를 설정하래요. 명령어를 눌러서 돌렸더니 여기 엑스포트도 돌리래서 돌렸고요. 혹시나 파이어베이스 계정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 저처럼 먼저 파이어베이스 로그아웃을 쳐주시고요.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을 써서 여기 URL을 통해 계정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어갈게요. 다음 명령을 따라 쳤더니 이렇게 나와서 그냥 엔터만 계속 쳐서 설정을 완료해 줄게요. 그 다음 스텝은 라인을 메인에 넣어주라고 하네요. 요거 우리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메인 다트를 우선 열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 보니까
라인 15번이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거 그냥 교체만 해줄게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파이어베이스에 연결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생성도 안 하고 연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진행할게요. 다시 콘솔로 들어와서 빌드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요거 눌러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규칙이 나오는데 프로덕션 모드라고 하면 모든 연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테스트 모드라고 하면 시간을 주고 예를 들어 뭐 다음 달까지만 내가 모든 사용자의 연결을 허용할게. 이런 식의 타임스탬프의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는 테스트 모드로 시작하고 이따가 제가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DB는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럼 이제 로그인 부분을 설정을 할게요. 빌드를 다시 눌러서 어센티케이션을 누르고 이렇게 로그인 방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왼쪽에 익명 로그인이 있어서 이거 눌러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DB도 됐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러터 런을 통해서 지금 애플 시뮬레이터 앱을 이렇게 켰고요. 가운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할 일을 추가해 볼게요. 태그도 그냥 아무거나 일단 넣어 볼게요. DB를 보면 어텐티케이션 부분 사용자는 0명이고 왜냐면 이 프로젝트는 로그인 자체가 없어서 그 말은 아무나 다 할 일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고 DB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누르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넣은 할 일 내용이 안에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구글로 한번 켜볼게요. 지금 보면 구글과 애플은 엄연히 다른 기기지만 애플에서 저장한 게 여기도 떠요. 로그인 없이 그냥 누구나 다 DB를 읽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목록을 추가해 볼게요. 운동이라고 넣고 태그도 바꿔볼게요. 또 딜리트라고 하나 더 넣고 추가. 태그를 다 다르게 했더니 색도 다르고 DB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세 개의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됐고 딜리트 할 일 한번 삭제해 볼게요. DB에서 삭제가 바로 되네요. 그럼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할 일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지금 업데이트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요. DB 이런 거 오류도 없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기기를 테스트해 보니까 모든 사용자 데이터가 인증 없이 그냥 DB에만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이 없다는 게 단순히 로그인만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규칙을 함께 줘야 돼요. 로그인 없이도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하다는 규칙을 좋아해서 이거 자세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문서고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모드가 있어요. 테스트 모드, 잠금 모드. 테스트 모드는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고 덮었을 수 있어서 데이터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고요. 대신에 로그인 없이 빠르게 테스트 가능하겠죠. 잠금 모드는 모든 읽기, 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돌리시는 분들은 서버를 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하죠. 근데 우리는 플러터를 쓰니까 서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인증된 사용자한테만 권한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람만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 시작하기를 누르면요. 규칙 작성 섹션이 있고 아래 규칙을 보면 일단 이렇게 작성하는데 쓰기와 읽기를 어떤 컨디션이 맞으면 실행하겠다 라는 요게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증 필요를 제가 누르면요. 어스가 널이 아니면 읽기 쓰기를 허용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어스는 로그인한 사용자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모두 허용을 눌러보니 읽기와 쓰기가 항상 참이에요. 그 말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 모두 거부는 여기에 거짓이니까 모두 거부가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규칙을 보면요. 여기 규칙 누르시면 테스트 모드니까 지금 타임스탬프로 언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된 프로젝트로 쓰시려면 이 부분을 아까 본 규칙으로 바꿔줘야 돼요. 잠금 모드나 인증된 사용자 모드로요. 한번 잠금 모드로 제가 변경해 볼게요. 앱을 실행했더니 바로 퍼미션 에러가 떠요. 맞죠? 잠금 모드는 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 그럼 인증된 사용자 모드로 변경해 볼게요. 문서에 어스는 널이 아닐 때라고 쓰라고 해서 똑같이 붙여넣기를 하고요. 우리는 로그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퍼미션 에러가 또 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로그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할 일 목록도 사라졌는데 이것도 DB가 읽기가 거부가 돼서 그런 거예요. 퍼미션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다시 원래 룰로 일단 변경하고요. 이해하기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프로젝트는 메인 다트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홈 스크린이라는 애를 부르고 있어요. 홈 스크린이라는 애는 일단 딱 보면 아래쪽부터 목록, 더하기, 태그 아이콘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달력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코드를 한번 볼게요. 앱 바와 버텀 내비게이션 바는 접어놨고요. 우선 더하기 아이콘이 42번 라인에 있네요. 그리고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Add Task Alert Dialog라는 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얘가 바로 할 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주는 UI겠네요. 그리고 아래에 body는 페이지 뷰를 써서 어떤 페이지가 선택됐냐에 따라 타스크 페이지나 카테고리 페이지를 보여주네요. 이 어떤 페이지를 선택됐냐는 바로 위에 페이지 컨트롤러라는 애가 정하고 있고 잠깐 요 버튼 내비게이션 접힌 걸 풀면요. 이렇게 뜨고 이 안에서 보면 이 페이지 컨트롤러는 이 안에서 어떤 아이콘을 눌렀냐에 따라 정해지네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목록을 누르면 목록 페이지가, 태그면 카테고리 페이지가 열리는 거고 코드를 올려서 라인 14번을 보면 일단 항상 0번을 기본 페이지로 한대요. 0번은 목록이죠. 그러니까 목록 페이지가 기본으로, 즉 홈페이지는 항상 목록 페이지를 일단 디폴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보면 흐름이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보여주는 페이지가 다른데 일단 카테고리 다트랑 오른쪽 위 캘린더 부분은 비어 있는 거라 생략하고 먼저 첫 번째 타스크 페이지 먼저 보면요. 리스트 뷰 부분은 제가 일단 접었고요. 16번 라인 보면은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아주 단순하게 23번 라인에서 타스크 경로에 있는 모든 타스크를 다 읽어와서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용자가 쓴다면 모두의 할 일 목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넣는 게 좋고 로그인을 넣는다면 경로 자체가 바로 타스크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를 먼저 넣던가 타스크 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넣는 식으로 로그인한 유저의 목록만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타스크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점 3개 아이콘을 누르면 목록을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해요. 이 기능이 바로 제가 접은 리스트 뷰를 열고 보면 라인 67번부터 있고요. 점 3개 아이콘을 눌러서 나오는 에디시나 딜리트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기능을 다 알렛 다이얼로그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다시 그려보면 플로우가 이렇게 돼요. DB 기능이 지금 이렇게 add, update, delete 처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 기능들은 다 지금 위젯 폴더 아래에 있고 시간 관계상 add만 볼게요. 빌드 부분을 보면 다이얼로그를 만든 건데 이 다이얼로그가 바로 이 스크린이죠. 그리고 여기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저장돼요. 코드상에서는 라인 134번이고
가장 중요한 게 라인 139번 add task라는 함수예요. 이 함수가 바로 사용자가 다이얼로그에 입력한 내용을 라인 157번처럼 타스크 콜렉션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로그인 기능이 있다면 바로 유저 아이디를 경로에 포함해서 현재 사용하는 유저의 할 일 목록만 넣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와 딜리트, 다이얼로그도 확인하시면 DB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쉬우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요. 이 프로젝트 단계가 지금 출시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로그인도 있어야 되고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따로 위젯으로 뺄 수도 있어서 또 파이어베이스 코드도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깔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일 앱을 만드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심플한 프로젝트 구조라서 굉장히 도움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해당 앱에 익명 로그인을 추가해 볼 거고요. 로그인한 사용자에 따라 경로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DB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코드도 조금 리팩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